어제 비공개 이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섬뜩하다. 사실 섬뜩하다는 표현을 저희가 쉽게 쓰진 않죠. 근데 일단 섬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격분을 했다라고 지금 뭐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권지웅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섬뜩하다는 게 암컷이란 그 단어가 섬뜩한 건지 총선에서 이것 때문에 총선에 질까 봐 섬뜩하다는 건지 뭐가 구체적으로 섬뜩한 겁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네. 사실 민주당의 구성원, 심지어 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용인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섬뜩하다고 말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의원은 이미 출마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가 최강욱 의원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네. 당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발언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1년이 넘도록 징계 조치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최소한 신속하게 조치한 것은 맞다. 네. 근데 이 징계가 결정된 다음에 사실 몇몇의 의원들이 또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매체를 언급하면서 그 매체의 공격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떤 매체가 지적해서 거기에 휘말리는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발언 자체가 매우 문제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옹호할 거리도 아닌 발언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매우 부적절했고 거기에 말을 보태는 건 역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네. 약간 뭐 비언어적 표현으로 동조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가 근데 경고나 엄중한 경고도 징계한 방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지도부가 다른 정치력으로 사실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민영배 의원도 되게 유감스럽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리고 당시에 내가 제재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라고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암묵적으로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징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아니라 지도부가 지도부의 정치력으로 경고를 한다던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없다면 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강욱 의원을 징계하긴 했으나 네.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두 사람에 대한 뭐 징계 조치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어떤 방편으로라도 이래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듭 의미가 없다. 네, 권지웅 위원님. 근데 이제 저 글은 사실 기사 하나와 같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 기사는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되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품평이었지 경고 조치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고 오해적으로 보기에는 쓰이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이제 막말이 있었던 자리에서 사실상 옆에서 웃었으면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비 나왔으면 했을 때 옆에서 웃으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다 징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좀 엄격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옆에 같이 웃었던 분들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네. 메시입니다. 메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일단 만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족이 지금 한 가족이 세 명이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기애애하게 엄마 때릴수록 커지는 게 뭘까요? 라고 귀엽게 지금 애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정답은 했는데 지금 밑에서 말풍선이 아빠한테 있죠. 아빠가 신문을 보다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애도 엄마도 띠용 약간 이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권지웅 위원님. 네. 그
맥락상 한동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전체 국민들에게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좀 반성하고 쇄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고 한동훈 장관을 얼굴 삼아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게 썩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5천만 언어 발언에 지금 각종 사투리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권지웅 위원님, 네. 또 그만큼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한동훈 장관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쨌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급으로 이야기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내 언어가 국민의 언어고 내 언어는 옳은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디지털 성범죄 예상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네. 왜 나한테 질문지 안 주고 그런 거 물어보냐. 막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유튜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무행정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늘 문재인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이런 언어를 써 오셨기 때문에 네. 본인께서는 내 언어가 국민의 언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특히나 중도층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소위 어그로 끌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권지웅 위원님이 손을 한 4번쯤 드셨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시는 게 상대 쪽이 싫어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잘하고 있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오고 말고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뭐 감정을 실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국정 지지율이 지금 30%에 머물러 있고 부정 여론이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법무장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를 많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도움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중도층에게 물어봤을 때는 응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